안에 숙주 실험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결국 이날이 오고 말았다. 저 오늘 괜히 너무 떨리는 게 있나요? 있나요? 아니, 제가 신혼 일상이나 요리 이런 거를 자주 찍기도 하고 또 브이로그에 올린 집밥 모음집만 따로 빼서 만든 그 영상을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몇백만 조회수가 넘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2인 가구는 식재료를 어떻게 소분하고 정리하는지, 무엇을 주로 먹냐는 질문도 많이 하셨고 어떤 냉동식품을 즐겨 먹는지 이런 거를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부에게 이 냉장고 공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좀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서 미루고 있었는데 퇴사 기념 선물 마냥 한번 용기 내서 찍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밑밥을 살짝 깔자면 저는 뭐 살림 말렙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고작 결혼 5년 차인 아직은 초보인 20대 주부라는 점 꼭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너무 떨려. 일단 순서를 알려드려야겠네요. 먼저 냉장고를 한번 싹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또 유명한 소분용기를 다 써봤어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모든 제품은 어떠한 제품 지원, 광고 이런 거 일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내돈내산으로 써본 SNS 핫템, 뭐 장단점이나 후기, 정말 필수로 알려드리고 싶은 공구템의 진실과 뭐 수익성, 제가 공구를 안 하는 이유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님들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10일 동안 숙주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최종 정리 이 순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룰룰루.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땡스 소윤이라는 용기인데 자세히 보면 요거는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회색도 있어요. 왜 이렇게 색이 두 개냐? 이게 SNS에서 유명해가지고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 몇 개를 사서 써봤어요. 그러다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보라색을 세트로 질러서 지금 이렇게 색이 섞여 있는 건데 벽 쪽이나 이 위쪽 전면부에는 제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들 위주로 넣어놨고 그 다음 아래 두 칸에는 그보다는 비교적 덜하지만 그래도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 넣어놨어요. 뭐 모닝빵, 뭐 대파, 만두, 새우 쓰기 좋은 식재료들만 놔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통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제가 냉장고 크기랑 식재료에 맞춰서 다 다르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 뭐 식재료 보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 아래쪽에는 제가 충전해 가면 먹고 있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치즈 이런 것들은 다 안 들어가니까 다 먹으면 여기 있는 걸 추가해서 소분해두고 있고 그리고 가스 있으면 너무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장 건강을 위해 일 낫또 중이어서 냉동실에도 냉장실에도 꼭 하나씩 있는 낫또. 그다음 이 고등어 이거는 제가 진짜 내돈내산으로 한 10년 가까이 먹은 고등어인데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보여드렸더니 저번에 구매하려고 보니까 이 고등어 리뷰 구독자님들이 저보고 사셨다고 남겨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웃겼어. 몇 개 없는 거 보니까 추가해서 사놔야겠다. 그 다음은 냉장실. 위쪽에 소스류부터 시작해서 아래는 채소, 계란 이렇게 넣어놨고요. 뭐 오트밀, 각종 잡곡을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SNS 좀 하신다는 분들은 좀 눈에 익는 용기들이 보이실 텐데 대표적으로 박텐, NF락, 여기 통즈도 있고 실리팟 요것도 공구템으로 유명하죠. 아주 다양하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SNS에서 공구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자기가 공구하는 물건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한 달 전에는 이 소재가 좋다더니만 또 한 달 뒤에는 트라이탄이 좋대. 아니 뭐 좋은 게 자꾸 나와. 오케이 뭐 좋다고 쳐요.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우리 집은 우리 살림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좋다고 해서 자꾸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착할 제품을 찾아야겠다. 내가 써보고 괜찮으면 싹 새 걸로 맞춰야지 하고는 세트로 안 사고 다 조금씩 단품으로 샀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네. 제 정착템을 찾았다고 해도 이미 사버린 이 나머지를 버리기가 너무 낭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짜자란
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인데 근데 저는 후회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직접 써보고 좋은 걸 알아냈으면 됐고 또 뭐 이렇게 주르르 우리 구독자님들께 나눌 수 있으면 되었다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세한 용기 설명은 마찬가지로 뒤에서 할게요. 일단 자세히 보시면 반찬을 많이 두고 먹기보다는 제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해먹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반찬통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닐 거예요. 회전식 소스통, 요거는 옛날에 충분히 보여드렸고 이거 계란통 2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쪽도 죽는 공간 없이 완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계란 49는 아주 충분히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는 오트밀, 그리고 여기에는 뭐 쌀, 귀리, 현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냉장고가 크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잡곡으로 여기다 보관하고 있냐면 제 트라우마인데 2년 전에 죽음의 쌀벌레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비즈가 쏠려. 아무튼 제가 전용 쌀통을 사서 실온에다가 보관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을 지으려고 쌀통을 딱 열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벌레가 몇만 마리였을까? 그거를 본 뒤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잡곡은 무조건 냉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입맛이 다 떨어져 진짜. 이렇게 병을 나눈 걸 선택한 이유는 쌀통이 크게 들어가면 그걸 다 먹을 때까지는 이대로 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계속 묶여있는 공간이 되어버려요. 2인 신혼부부에게 냉장고 공간 활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먹으면 한 병씩 치울 수 있게끔 나눠서 쓰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는 그냥 쇼핑백 접어서 넣어가지고 칸을 분리해둔 거고 채소나 다양한 식재료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파예요. 양파를 호일에 감싸서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두면 진짜 오래가요. 몇 주는 그냥 기본으로 싱싱하게 먹는 것 같은데 양파 한 망에 딱 10분만 들여서 손질해두면 요리할 때마다 너무 편해요. 까서 호일에 싸서 지퍼백. 이렇게 해두는 건 정말 강추합니다. 벽 쪽에는 제가 잘 먹는 식재료들을 넣어놨습니다. 뭐 제가 사랑하는 콩 단백면, 탄수화물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위한 두곤살,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소스류, 뭐 치즈, 드레싱, 낫또 이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 넣어놨고요. 아몬드나 오트밀 이런 것도 다 냉장실에 보관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먹는 거니까 그냥 손 제일 잘 닿는 위치에 넣어두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정수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리차랑 땅콩버터, 간장이나 참치 액젓 이런 것들 넣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내돈내산으로 주구장창 써왔던 소분 연기별 장단점과 후기입니다. 그 전에 저를 가끔 정보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코스트코 추천템 300만, 이케아 추천템 영상도 200만 이렇게 터졌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너네 일상 뭐 둘이 먹고 사는 거 안 궁금하다. 정보나 꿀팁 영상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혼선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잠깐 이 팻말을 옆에다 세워두겠습니다. 원래가 아닙니다. 신혼 일상과 소소한 집밥을 주로 찍는 사람이에요. 정말 오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됐다. 첫 번째 냉동실 소분 용기는 땡스 소연이에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냐? 아이 참. 다 보셨겠지? 땡스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딱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왔는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뭐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냉동실은 전부 이 제품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큰 사이즈 있잖아요. 이렇게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대형짜리보다는 소형이나 중형 사이즈를 많이 두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려요. 큰 것들도 분명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크면 조금 전 그 쌀통 마냥 거기가 또 죽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완전 대형만 보기보다는 작은 사이즈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섞어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대형은 뭐 밥, 베이컨, 고기류 이런 것들 담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 밥 때문이라도 이 대형이 꼭 있어야 되는데 2인 가구라서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 끝까지 맛있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이프만의 핸드메이드 냉동 햇반을 만들어 두고 있어요. 이 밥이 이래 보여도 저희 냉동고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남편이 공부한 학생이다 보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두건쌀 있죠? 이
두건살에다가 현미, 귀리살 이렇게 넣어서 저만의 최적의 비율을 알아냈거든요. 이렇게 맞춤 밥을 만들어서 하나는 큰 밥, 하나는 작은 밥으로 나눠서 소분해두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땡스소연이 참 좋은 게 소분용 칸막이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얼려둔 건데 각종 파스타 소스나 뭐 바질 페스토 이런 거 소분하기에도 좋고 이렇게 다진 마늘 틀도 있어서 작게 나눠서 얼려둘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소분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양들이 위로 쌓을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을 때 이렇게 딱딱 맞는 것이 아주 굿입니다. 두 번째는 박회입니다. 와, 공구템 하면 정말 빠지지 않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게 통 안의 공기를 제거해서 진공 상태로 식재료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확실히 신선도는 오래 가더라고요. 이것도 한 일주일 된 양배추인가? 굉장히 아직도 푸릇푸릇한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건 눌러서 공기를 빼는 거라면 이렇게 생긴 작은 기계가 공기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요 라인도 있어요. 저도 이거를 살까 하다가 기계가 비싼 것도 있지만 내가 아직 이 진공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경험해보질 않았는데 세트로 이만큼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상 썼는데 이게 안 맞는다거나 저 기계 쓰는 게 귀찮아진다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이 펌프형을 샀다가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어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해요. 여기 있는 거를 꼭꼭꼭 눌러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공구하시는 분들 보면 뭐 온갖 식재료, 과일, 채소, 육류, 견과류 다 진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최소 한 달 이상 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신선도 측면에서는 진짜 좋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요리를 좋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신혼 때는 좀 버릇들이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음식을 저장해두고 오래 먹기보다는 여러 채소나 식재료를 버리지 않도록 그때그때 먹고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샀을 때 저렴해지고 그래서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야 되는 식재료는 마늘, 양파, 대파 이 세 개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거든요. 대파도 이거 한 2주 전에 둔 건가? 아주 엄청나게 푸릇푸릇하죠? 진공력과 식품 보존력은 굿이기는 합니다. 쓸 때마다 펌프질을 해야 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저는 은근 재밌기도 해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1년 좀 빡세게 썼더니 이게 갑자기 진공이 안 돼요. 이번에 그냥 다른 걸 사볼까 하다가 이게 제일 편하고 또 손에 익어가지고 똑같은 걸로 하나를 더 사가지고 쓰고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반찬통이에요. 이게 또 써보면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변천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케아 365 라인, 그 다음에는 코스트코에서 산 글라스락, 간편캡 이걸 썼고 마지막으로 지금 NF락으로 변경됐어요. 이게 다 피눈물 나는 이유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반찬통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디자인들 많잖아요. 아래 유리에 플라스틱 재질인 거. 일단 깔끔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고 있었는데 이 고무 패킹 부분 이거를 매번 씻어서 넣고 끼우는 게 되게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별 수 있나? 반찬통이 다 이렇지 하고 쓰고 있다가 우연히 코스트코를 가서 이 상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없어요. 끼우는 고무 패킹이 없다 보니까 씻을 때 진짜 너무 깨끗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식세기랑 오븐, 뭐 전자레인지 다 된다고 해서 산 거였거든요. 왜 우리가 그 랩 같은 거 씌워서 돌리기 좀 귀찮으면 대충 이렇게 뚜껑 비스듬하게 씌워서 돌리곤 하고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이게 오븐은 안 되는 재질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뭔가 전자레인지는 될 것 같은 거예요. 뚜껑까지 제가 고려는 안 한 거죠. 근데 아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반찬통의 뚜껑 재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된 게 바로 이 NF락. 전체 트라이탄 소재에 유해물질 걱정 없는 BPA 프리 친환경 소재예요. 그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물질로부터 자유로워서 의료용, 유아용 제작에 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교적 건강하게 쓸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이게 투명하고 깨끗해서 냉장고에 넣었을 때 딱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손이 잘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뚜껑.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톡 하면
이렇게 다 끝까지 열리는 거예요. 또 2인 가구는 식재료가 좀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소분 반찬통에 넣어서 쓰기도 좋아요. 어제 콩나물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껴놔서 보관하고 있는데 가끔이지만 도시락 쌀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분 용기는 자취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열탕소도, 그리고 뭐지? 냉장, 냉동까지도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트만 통조. 이것도 참 SNS에서 유명한 공구템이죠. 스테인리스 보관 용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유명한 공구템인데 티타늄이 추가된 고급 소재의 스텐 용기예요. 내부 식성이 높다 보니까 산성이 높거나 염분이 높은 반찬, 그러니까 뭐 장류나 각종 장아찌류 이런 거 보관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장아찌류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서 딱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뚜껑에 클립이 없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장점이다 단점. 완전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내용물만 위까지 꽉 채우지 않으면 무게가 있다 보니까 닫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닫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본체랑 뚜껑 사이에 이격이 적어서 음식 냄새 차단은 되게 잘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게 내용물이 튀어나온다? 이게 좀 짜라란 안 닫혀요. 이렇게. 하지만 염분 높은 반찬이나 이런 거 보관하기에는 소재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오래 두고 먹는 식품인 만큼 뭔가 스텐에 보관했을 때 괜히 마음 편한 게 있잖아요. 스텐은 소재 때문에 좀 비싼 것도 있지만 뭔가 쓰면 쓸수록 좀 욕심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2개 사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빠. 이것도 되게 유명한 공구템이죠. 실리팟, 아주 말랑말랑해서 비닐 지퍼백 대신에 잘 쓰고 있어요. 플래티넘 등급의 실리콘 소재 이런 거였고 인체에 무해하면서 얼리고 찌고 열탕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5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윗부분이 굉장히 도톰해요. 이게 3중 밀폐 구조, 이 부분을 특허 잡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것도 써봤지만 이 실리팟이 가장 뒤집었을 때 잘 섰습니다. 그래서 씻었을 때 뒤집어서 말리기 되게 좋아요. 짜투리 채소나 뭐 버섯, 과일 그냥 아무거나 냅다 때려놓고 비닐 대신 쓰기 괜찮고 다만 식재료 보관용으로 보기엔 저는 좀 애매한 사이즈보다는 확실히 큰 사이즈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딱 이렇게 2개만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은 완전 신혼초,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샀다가 어쩌다 보니 못 버려서 꾸준템이 된 것들이에요. 콜드랑 스텐 밀폐용기랑 프레시박스 이렇게 2개인데 이런 엄청 큰 스텐 반찬통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걸 딱 냉장고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뭔가 냉장고 속에 냉장고가 되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씻은 채소들을 마구마구 넣어서 보관하기 좋습니다. 이게 저만의 룰인데 식품군별로 통을 나눠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은 절대 이 통을 벗어나는 양을 사지 않는다. 반드시 안에 있는 걸 다 먹고 채운다. 이런 게 있고 저희는 김치를 많이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김치가 한국인이면 한 종류는 꼭 있어야 되니까 이 한 통을 다 먹어야만 다음 김치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시박스는 아직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뭐 식재료가 진짜 오래 간다고 해서 한 2021년도인가? 그쯤 샀던 것 같아요. 요즘은 박캔을 주로 쓰다 보니까 예전처럼 자주 쓰지는 않는데 있으니까 뭔가 잊지 않고 쓰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크게 나갈 것 같아.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 거 맞나요? 모르겠다. 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공구의 생태계. 제가 공구를 안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공구는 안 하지만 광고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올린 영상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은 공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로 할 생각이 없어요. 인플루언서들이 수익을 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공구 그리고 광고예요. 이 2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게 광고는 이 제품을 써보고 내가 좋다고 느낀 점 그리고 제품의 좋은 점을 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제품을 구매하신다고 해도 이건 저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한테 굳이 구매를 종용할 이유가 없는 건데, 반대로 공구는 판매율마다 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 구독자한테 판 만큼,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한테 판매한 만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왜 가끔 공구하시는 분들 보면 뭐 남는 마진 전혀 없다, 원가로 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이 제품을 연결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첨부 파일로 수수료랑 수익표를 같이 보내주세요. 저작권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뭐가 얼마고 몇 포고 한 개 팔 때 얼마 남고 이런 걸 다 보내주는데 어떻게 마진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구독자님들한테 있다는 게 저는 조금 가치관에 안 맞았어요. 광고는 정말 내가 좋다고 느낀 것들, 나도 써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면 되지만 저를 좋게 봐주시는 정말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분들께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뭐 수익을 위해 은근한 구매 유도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구를 해보고 싶은 제품도 분명 있었어요. 수익을 떠나서 정말 단순하게 저도 싸게 사고 싶어서. 근데 여기는 공구를 끼지 않으면 광고를 안 넣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정말 수익에 관심이 없는데 혹시 저한테 돌아올 마진을, 그 마진 예를 들어 20%다 하면 이걸 제품 가격에서 빼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도록.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독 들이던 브랜드가 한 4-5개 됐었는데 그 중에 3개는 일십을 당했고 2곳은 안 된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산 가격이 너무 저렴해지면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판매하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 나처럼 정말 마진 0으로 가져가려는 애한테는 정말 주지도 않는 거구나. 그럼 나는 수익을 위해서 이거를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당당하게 살린다, 이런 마음으로 공구는 일체 안 했던 거고, 그냥 딱 제 기준에 맞는 광고 정도만 받는 게 제 행복한 유튜브 생활을 위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공구 제품을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되는 꿀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는 공구템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공구를 안 할 뿐이지 가끔 저도 구매를 해보고 있어요. 저 이번에 샀던 그 앱손 라벨기도 공구로 산 거고, 식품도 사봤고, 땡스 소연도 그 공구 링크로 샀다. 근데 보다 보니까 가끔 영상이나 게시물에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 살 것 같은 그런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 공구가 누군지만 안다면 이거 급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 궁금증이 생겨서 바로 그때 브랜드별로 물어봤었어요. 그중 하나가 알텐바흐, NF락도 여쭤봤었고, 땡스 소연도 이렇게 물어봤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알려줄 이유가 없지. 여기는 많이 파는 게 이득인데, 물론 모든 브랜드가 다 답을 해준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적어도 공구로 돈 제품은 반드시 공구로 또 돈다. 보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하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저처럼 땡스 소연 몇 개 단품으로 사서 써보고 마음에 드는데 쟁이고 싶은데 이런 구매 확신이 섰을 때 브랜드 측에 이제 뭐 공구 중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뭐 후회나 과소비를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오늘 보여드린 냉장 식품용기 10일간의 숙주 실험이에요. 아니, 모든 브랜드가 다 자기가 최고다, 우리 게 제일 오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생각보다 무던한 사람이라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막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10일 동안 누가 제일 오래 버텼는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숙주를 고른 이유는 제가 느꼈을 때 개인적으로 제일 빨리 상하는 식재료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냉장고에 쏙 하고 넣어두면 며칠 만에 물 생기고 색이 변해서 못 먹게 되는데, 이 숙주를 가지고 동일한 환경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실온에 잠깐 노출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공구하시는 분들 중에 무작정 뚜껑 닫아 보관해놓고 2주 가요, 3주 가요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냉장고에 2-3주 넣어놓고 열지 않으려고 식재료를 산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요리를 하기 위해 열고 꺼내고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도 얼마나 버티는지가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10일간 3-4일에 거쳐 한 번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그렇고 스텐도 뭐 엄청 크게 다르다. 딱히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딱 만졌을 때 그 숙주의 미끌미끌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뭐 일반적인 유리 용기에 담은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색 차이가 좀 제 육안으로는 많이 나는데 카메라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보시다시피 뭐 엄청나게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뭐 10일이라는 기간과 모든 채소를 다 비교한 건 아니라서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숙주가 제일 상했다 싶은 것과 제일 살아있다 싶은 거를 비교해보면 약간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검어지고 미끌한 액도 많이 나오고 힘도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엄청 푸릇푸릇하네, 뭐 하나는 엄청 썩어 문드러졌네 이 정도 수준으로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리팝과 플라스틱 이 두 제품과 스텐, 박펜 이 보관용기는 조금 차이가 나긴 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관 기간만 고려하실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다 다르잖아요. 뭐 가격대, 담을 수 있는 용량, 뭐 재질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식재료를 사서 막 3주, 한 달 넘게 먹을 식재료는 냉장실 기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숙주 실험은 정말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본인한테 잘 맞을 활용도 높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신혼초로 돌아가서 딱 한 개씩만 산다면 냉동 소분용기는 땡수소윤 혹은 땡수소윤류의 이런 비슷한 것들이 좀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나 냉장실 식품 보관템은 박퀸, 반찬통은 에네프라 이렇게 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통즈나 실리팟, 왕큰 스텐통 이런 것들도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베스트를 꼽자면 그렇습니다. 자요, 제가 하얗게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 왜 대충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전 아니에요. 신혼 일상 뭐 소소한 집밥 요 정도 찍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의 냉장고 공개, 가지고 있는 소분 용기들이었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면서 제가 쓰는 것들 궁금하셨던 분들께 좀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었던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20대 동갑내기 부부의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끝! 은근 빡세네, 빡세.